뭐가 잘못됐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겠죠. 저 미친놈들이. 이건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얘네들은. 그 LA 미국 LA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심각한 피해를 남긴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 규모가 무려 20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 내다보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환경 파괴와 재건 작업에서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피해의 여파가 길어지면서 주민들의 일상도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 한 한국인 기자가 전한 놀라운 소식이 미국 전역을 다시 한번 뒤흔들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유명 배우 멜 깁슨이 이번 산불에 배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시작한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본격화될 조짐을 보여 이번 사태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인데요. 먼저 현 상황을 살펴보면 LA 산불이 무려 2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하루 앞둔 19일 워싱턴 DC의 대형 경기장 캐피털 원 아레나에는 2만 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이날 군중들은 USA를 외치며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고 트럼프는 내일 여러분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 행정명령들을 발표할 것이라며 미국의 추락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그의 선거 구호이자 미국 우선주의로 상징되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은 집권 일기 때보다 훨씬 강하고 거침없는 모습으로 미 정치의 심장부에 귀환한 모습이었죠. 이어서 20일 정오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 의회 로툰다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을 시작했습니다. 당초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취임식은 한파로 인해 실내로 변경되었으며 행사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기술 업계의 거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그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 회장 부부는 참석자 중 유일한 한국인으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날 트럼프의 취임 연설을 요약하면 그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과 성별은 오로지 남성과 여성으로만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마약 범죄 조직 소탕, 보호무역 정책 강화, 그리고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표현의 자유 보장과 검열 철폐를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미국 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가운데 한편으로는 LA 지역에서 아직 이어지고 있는 산불은 미국 사회에 또 다른 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2주째 지속된 산불로 인해 지역 경제와 환경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에 처해 있으며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지역사회의 회복력과 국가적 대응의 한계를 시험하는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렇듯 미국 사회의 여러 대형 이슈들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한국인 기자가 LA 대형 화재와 관련해 다시 한번 충격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미국 전역에 술렁임을 더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인 언론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던 이 한국인 기자는 이번 사건 배우의 강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그의 이름과 소속은 비공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유명 배우 멜 깁슨도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며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이번 화재가 발생하기 전 피해 지역 내 화재 보험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보험 회사들이 갱신을 거부하거나 기존 고객에게 갑자기 보험료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그 지역에 대한 보험 제공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 발생한 대규모 화재가 과연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라는 점이 그가 지적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이를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히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 전 보험사의 움직임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했다는 것인데요. 또한 대형 재개발 프로젝트의 필수적인 것은 기존 주택의 파괴이며 이번 화재는 새로운 주거지 개발을 위한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는 주장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더욱 충격적인 점으로 완전히 불타버린 주택들 사이에서 발견된 온전한 나무들을 꼽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불길은 주변의 모든 것을 태운다고 알려져 있지만 주택 사이에 살아남은 나무들은 불길이 사람의 집만을 겨냥하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조작일 수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 유독 이번 화재에서 나무는 온전히 남겨둔 채 주택만 불탄 사례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재의 범위와 방향을 조종한 배후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겠느냐며 이는 이번 화재가 자연적인 원인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는 특히 화재 발생 지역의 재개발 계획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같은 부촌도 화재 피해를 입었지만 알타데나와 페서디나 같은 중산층 및 노동자 계층이 거주하는 지역은 낙후된 인프라와 오래된 주택이 많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주정부는 재개발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연방정부의 지원금은 대규모 재개발 자금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화재는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계획의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피해 지역을 고급 주거지나 스마트시티로 탈바꿈시키려는 거대한 재개발 계획이 배후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그는 화재 진압 중 촬영된 영상에서 소방관들이 여성용 핸드백으로 불을 끄는 모습을 언급하며 LA시 정부가 소방 장비 개선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DEI 정책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DEI 정책이란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중시하며 소방 인력 구성의 포괄성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말하는데 이에는 소방 장비 노후화와 재정 지원 부족 같은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하는 데만 지나치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오죽 소방 장비가 없으면 핸드백으로 물을 퍼나르고 있느냐고 말이죠. 진짜 LA 있어야 되나 생각을 또 하게 만듭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일라이 데이비드 박사가 글을 올렸는데요. LA 소방서는 여성들 핸드백을 이용해 화마와 싸우며 물을 모으고 있다. 이건 뭐 보세요. 핸드백. 이거 나는 이거 일부러 이런 것 같아. 일부러 열받으라고 시민들 보면서. 핸드백으로 이렇게 불은 저렇게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이걸로 불이 꺼지나 봐요. 그래도. 그러니까 저렇게 소방대원들이 예? 돈이 다 DEI. Diversity, Equity, Inclusivity 여기에 전달돼서 돈이 없는데 핸드백으로라도 불 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따지겠죠. 야, 왜 핸드백 쓰는 게 뭐가 잘못됐는데? 저렇게 좋은 일을 하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데 오히려 큰 소리 치겠죠. 저 미친놈들이. 이건 진짜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얘네들은. 이 LA 급진 좌파 정치인들은 정신 나간 정신병자라고 저는 봅니다. 정신병자고 딥스테이트 분자고 이런 세상을 원하고 속으로는 막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속내는 불타는 그 네로가 불타는 로마를 보면 막 그 쾌락을 느끼듯이 저는 분명히 그 딥스테이트가 그렇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지 소로스도 그런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빈 뉴섬도 그럴 만한 인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저는. 이게 참 환상 아닌가? 진짜 환상이에요, 환상. 야, 이게 진짜, 이게 뭐예요, 이게. 핸드백에 이렇게 물 넣고. 진짜, 창피하죠, 창피해요. 그러니까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닌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는 이러한 정책 우선순위가 소방관들의 실제 대응력을 약화시켜 결국 화재 진압 실패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죠. 이번 LA 대형 화재를 둘러싼 논란은 화재보험 중단, 불타지 않은 나무, 재개발 계획 의혹, 그리고 소방 장비와 DEI 정책 논란까지 다양한 의혹이 얽혀 있습니다. 이 한국인 기자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여기에 멜 깁슨의 발언까지 더해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Joining us now, actor and Academy Award-winning director Mel Gibson, an old friend, a Malibu resident who tragically just lost his home to the Palisades fire. Mel, tell us what it was like to be on Rogan's podcast when I guess you learned that your home had been lost. Well, I didn't learn it was lost. I knew the neighborhood was on fire, then I was in the path, so I was a little tense while I talked to Joe, but he's a guy that can put you at your ease fairly well, so I was doing okay. And I knew that my family was safe and out of harm's way. I mean, it all seems very bizarre, but they have not ruled out that arson could have started the first fire. There's obviously still investigating this, and at the same time, Mel, there are numerous complaints, as you alluded to, that the fire hydrants did not have water or water pressure, and the LA fire chief herself reacted. Watch this. My stance on this is when a firefighter comes up to a hydrant, we expect there's going to be water. We don't control the water supply. Our firefighters are there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and to make sure that we're properly trained and equipped.
That's my position on this. So if there's no water, I don't know how the water gets to the hydrants. Mel, reaction to that? Well, you know, I know they were messing with the water, letting reserves go for one reason or another. They've been doing that a while. California has a lot of problems that sort of baffle the mind as far as why they do things. And then in the events like this, you sort of look, well, is it on purpose? Which it's an insane thing to think. But one begins to ponder whether or not there is a purpose in mind. What could it be? You know, I don't know. Do they want the state empty? I don't know. Well, Mel, there's already talk, and we played a couple of sound bites of reimagining the way rebuilding occurs. And obviously there's a great need for high-density housing in California and across the country. That's a big push by the climate folks. And you're already hearing rumblings of that. In this case, like goodbye single-family homes, hello high-density housing. Yeah. It's pretty scary, and it'll take decades to do that too. It's like even if it, you know, if it's a good idea, which I don't know if it is, but reminds me of the old cattle barons clearing people off the land, you know. But I don't know. I can make all kinds of horrible theories up in my head, conspiracy theories and everything else, but it just seemed a little convenient that there was no water, and and that the wind conditions were right, and that there are people ready and willing and able to start fires. And are they commissioned to do so, or are they just acting on their own volition? I don't know. But they seem pretty well equipped, some of these people that they're catching. A lot of questions. A lot of questions, Mel. Mel, a message tonight. Yeah, you know, I'll sift through the remains of my place and see if I can find any clues for you. 이처럼 멜 깁슨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듯한 발언으로 관심을 끌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캘리포니아 산불 문제와 관련해 개빈 뉴섬 주지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해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산불 피해의 원인을 주정부의 무능한 산림 관리로 돌리며 뉴섬 주지사를 강하게 질타해왔죠. 특히 그는 뉴섬 주지사가 특정 물고기 보호를 이유로 물 공급을 제한했다고 비판하며 이를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지적했고, 캘리포니아가 산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연방 지원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이에 대해 기후 변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지만 두 사람 간의 갈등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A 산불 이슈는 앞으로도 두 사람 사이의 논쟁을 더욱 격화시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과연 무엇이 진실일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최근 공개된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외국인들은 감탄과 감동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등 각양각색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해당 영화의 제목은 121879로 포스터 속 주인공들로 등장한 배우들은 주천석, 권혁계, 홍성범, 문명철 등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포스터에는 뜻밖의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게시된 영화 포스터 하단에는 45초 분량의 티저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가 함께 공개되었고, 영상을 확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티저 영상 속 인물들이었습니다. 내 나라를 거스르려면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 정신이죠. 죽더라도 열심히 해야지. 지금도 나라 땅을 뺏기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젊은 사람들만 행복하게 지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를 하면 제일 좋겠다. 건강하게 공부했으면서 좋은 나라 만들기를 손모아 빕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전쟁을 않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 영화가 아닙니다. 포스터 속 인물들은 바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실제 영웅들이었습니다. 정전 후에도 이들은 생활고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조국을 위해 기꺼이 나설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외국인들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o after seeing the video, I was really moved by how much Koreans are inspired to save their country, to protect freedom and to have the hope. Even though they've seen how harsh the war is and how terrific the conditions become, but still they're ready to fight. This shows that their courage, their determination to protect their country is more important than their personal gains and personal relaxation. This feels really, really good because it shows patriotism, it shows courage, and it also shows a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 country. Well, since watching the video, first of all, my respect for them, the Korean veterans, and sacrificing their lives for future generations, it really touched me. And Mutluluk duygusu duyduklarını ve ülke sevgisine bağlıyorum ben kişisel olarak. Onun dışında barış ve huzur ile alakalı nasıl bir duygu olduğunu çok iyi bilen insanlar olduğu için onu korumak adına böyle önce bizim için çok büyük bir gurur meselesi olduğunu söyleyebilirim. O yüzden gurur duyuyoruz kendileriyle. Çok da minnettarız. By watching this video, I felt that it's very important to study history through this kind of media because we always feel history so far from us. But through this kind of videos, we can feel it humanly more close. So that's very important for me. 그리고 실제로 외신을 통해 한국 전쟁 당시의 태극기와 함께 영상에 등장한 참전용사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한 한국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인프레시. 국내의 소규모 기업인 인프레시는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는 6.25 참전용사들을 직접 찾아가며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와 의료 지원 등 그들이 오랜 세월 간절히 희망했던 도움을 꾸준히 제공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 등 참전국들을 찾아가 지원을 이어가며 국가를 대신해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또한 16개국 참전국 대사관에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황금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참전국들의 희생에 깊은 존경을 표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직접 만난 참전용사들이 현재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굳건한 마음가짐을 현 세대에 전하기 위해 이 같은 기획을 준비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들을 기적의 한국인들이라 부르며 전례 없는 행보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기업의 이름이 아닌 박승주, 김용훈, 정의선, 아는혜 등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감사를 표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프레시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가능했던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담아 특별한 팔찌를 선보입니다. 해당 팔찌는 생활고를 겪는 6.25 참전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와 Things to Remember란 문구를 각인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은 기업명이 아닌 구매한 분들의 성함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조원서, 이영미, 신동숙, 유영석 등 실제 여러 한국인들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였고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행보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팔찌의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6.25 참전용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